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일주소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주소다, 일주소다 라는 것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오퍼랜드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자, 일주소 명령어는 OP 코드가 있고 뒤에 오퍼랜드가 하나가 있는 것을 일주소 명령어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누산기 구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주소는 뭐를 이용을 했죠? 스택 구조를 이용을 했죠. 자, 일주소 명령어는 누산기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add 100 그랬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뭐랑 100을 더하는 거예요? 그죠? 누산기가 가지고 있는 값과 100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누산기와 100을 더해서 누산기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누산기란 뭐였죠?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소 명령어는요. 자, OP 코드가 있고 뒤에 오퍼랜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오퍼랜드 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건가요? add A하고 B를 더해주세요. A와 B를 더해주세요. 내부적인 이것의 의미는 A 더하기 B를 해서 다시 A에다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 값에 손실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면 A가 10이고 B가 20이에요. 2개를 더하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럼 A와 B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30이죠. 그 30을 어디다 저장한다? 다시 A방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 A가 10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10이라는 원본은 없어지고 새로운 30을 저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소 명령어 형식은 오퍼랜드가 몇 개가 있는 거죠?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add A, B, C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럼 이것의 내부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B하고 C를 더해서 A방에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길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길이를 따지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3주소 명령어는 이게 길어지는 거죠. 이게 즉 명령어가 길어지는 거죠. 명령어 길이가 길다라는 거죠. 대신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주소 명령어는 컴퓨터 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주소 명령어는 오퍼랜드가 1개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누산기 구조를 이용을 한다. 누산기를 이용을 한다. 자, 이주소 명령어는 이제 원시 자료가 파괴된다. 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실행 속도도 빠르다. 3주소 명령어 형식은 이제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지지만 명령어 한 개의 길이는 길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수식을 가지고 3가지 방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x는 a 더하기 b 곱하기 c라는 수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주소 명령어 방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죠? b 곱하기 c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b 곱하기 c를 하려면 일단 b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가져오겠다. 로드 b.
그럼 B를 가져와서 B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루 A를 B를 가져와서 B가 어디에 저장이 되죠? 그렇죠. 누산기에 저장이 됩니다. B가. 네. 그 다음에 이제 C랑 곱해야 되니까 MULC 그러는 거예요. C랑 곱하시오. 누구랑 C랑 곱하라 그 말이에요. 누산기에 있는 값과 C를 곱하시오. 누산기에 뭐가 있었어요? B 값이 있었다 그죠. 결론은 어때요? B 곱하기 C를 하라 그거죠. 그러니까 누산기에 있는 값과 C를 곱해서 다시 누산기에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럼 결론은 누산기에는 지금 현재 B 곱하기 C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는 A를 더해야죠. 그래서 add A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누산기에 있는 값과 A 값을 더해서 다시 누산기에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나오죠. 그 결과값을 지금 누산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누산기가 가지고 있는 값을 x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자, 이거를 이주소 명령어 형식, 1주소는 뒤 오퍼랜드가 다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 있었죠. 네. 자, 이거를 이주소 명령어 형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B와 C를 어때요? 곱해야 되죠. 그래서 MULBC. 그럼 얘가 의미가 뭐예요? B와 C를 곱해서 다시 B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결과값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B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A와 더해줘. 네. add A, B.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A 더하기 B를 해서 다시 A에다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죠? 맞죠? B가 B 곱하기 C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3주소 방식을 갈 건데, 자, 마지막에 move. 네, X에 있는 값, 네,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X에다가 넣어주세요. 옮겨주세요. 이것의 의미는 X방에다가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3주소는 이제 명령어가 뒤에 오퍼랜드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곱하기가 나오죠. MUL B 곱하기 C를 해서 임의의 변수 하나 집어넣을게요. P에다 집어넣으시오. 이것의 의미는 B 곱하기 C를 해서 P에다가 집어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해야죠. add 더해주세요. 결론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X가 가지고 있어야죠. B 곱하기 C 한 결과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P가. 이거랑 누구랑 더해야 돼요? A랑. 됐죠? 그러면 A 더하기 P를 해서 X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길이를 따져봤을 때 얘는 4줄 차지했죠. 얘는 3줄 차지했죠. 얘는 2줄 차지했죠. 네, 이렇게 차이를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소 지정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 지정 방식은요.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로드 가져오세요. 네, 100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100을 가져올 수가 있고 100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그것에 따라서 이게 주소냐 데이터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 첫 번째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고 적어져 있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스택 구조를 이용하는 영주소 방식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면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영어도 기억해 주면 돼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좀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영어도 같이 알고 있으세요. immediate죠. 즉시 주정 방식은 뭐냐면 오퍼랜드가 순수하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로드 100 그러면 얘가 어때요? 실질적인 100이라는 데이터 값이다 그러죠. 100을 가져오겠다 또는 100을 더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로드 100은 좀 그렇죠. add 50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값이에요. 50이라는 숫자를 더하겠다 라는 게 즉시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 있어요. 직접 주소 지정.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뭐냐면 add 50 그랬어요. 그럼 이 50이 뭐냐면 데이터 값이 아니고 이거는 50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50번지에 가봐. 그러면 그 속에 뭔가 있을 거야. 거기 있는 값을 더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주기억장치를 찾아요. 찾아서 50번지에 가봐요. 그럼 50번지에 갔더니 선물이 있어요. 네,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주기억장치 몇 번 찾아갔어요? 한 번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있죠. 상자를 보면 상자를 딱 열어보면 또 상자가 있고 또 상자가 있고 또 상자가 있고 맨 마지막에 선물이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맨 마지막에도 빈 상자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네. 자, 여기는 상자를 한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면 뭔가 있는 거예요. 주기억장치 딱 한 번 찾아가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속에 또 상자가 있는 거예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dd 50 그랬어요. 그러면 50번지를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죠. 자, 거기 갔더니 또 상자가 있는 거예요. 100 있는 거, 100. 그러면 100번지를 한 번 더 찾아가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 실제적으로 선물,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에요. 됐죠? 자, 주기억장치를 몇 번 찾아갔어요? 네, 2번 찾아갔어요. 그게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직접 주소를 할거 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을 할까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하죠.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데이터인지 번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명령어 형식에 보면은 뭐였어요? 여기에 OP 코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있는 오퍼랜드가 있죠. 오퍼랜드.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모드가 있었죠. 모드. 이렇게 모드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주소 형식인지 간접 주소 형식인지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인지 여기다가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 있다 그죠. 여기에 OP 코드가 있고 자, 여기에 오퍼랜드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명령어의 길이는 정해져 있어야죠. 이럴 땐 이 비트, 저럴 땐 저 비트 하면 안 되고요. 오퍼랜드를 내가 8비트로 구성을 했다. 그러면 얘가 주소인 경우 2의 8승까지 25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0번부터 해가지고 255번까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메모리는요 굉장히 커요. 이 밑에 여기는 어때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근데 메모리가 16비트로 구성이 돼서 이 가로 길이가요. 이렇게요. 그러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면 얘가 오퍼랜드가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번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번지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16비트란 말이에요. 몇 가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2에 16승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소를 지정을 할 때.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더 많은 메모리에 대한 주소를 지정하기 위해서요. 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메모리를 몇 번 찾아간다? 한 번 찾아간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메모리를 몇 번 참조하게 되죠? 2번 참조한다. 상자를 2번 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되어 있고요. 이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다 그거죠. 계산에 의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은 뭐냐면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요. 자, 거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자,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은 PC라는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dd 50 그랬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50번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PC가 얼마를 기억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PC가 예를 들어서 100을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2개를 더해요. 그래가지고 150번지에 찾아가면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PC에 있는 값을 더하는 그런 계산이 하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야. 이런 방식으로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되는 거고요.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에서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는 주소 지정 방식은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너무 쉽잖아요. 근데 PC에 들어있는 값을 더하는 주소 지정 방식은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문제를 내겠습니까? 당연히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을 내겠죠. 상대 주소 지정 방식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는 무엇이다? PC다. 네, 그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메모리에 어떤 게 기억이 되어 있냐면 메모리 주소와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쓴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12번지에, 그죠? 12번지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20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20번지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22가 저장이 되어 있고 22번지에 뭐가 기억이 되어 있냐면 자, 30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주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이건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다. 자, 명령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명령어가 뭐죠? 로드 12, LDA는 로드라는 뜻이죠. 자, 로드 12 그랬습니다. 이거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즉시 주소 방식이라면 얘는 뭘 들고 와야 되냐라는 거죠. 네, 12가 되는 거죠. 그냥 선물을 바로 받는 거죠. 이렇게요.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은 자,
상자가 하나 있다라고 그랬죠. 10이면 12번지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20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을 들고 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요. 상자가 2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로드 12, 그럼 12번지에 찾아갔더니 20이 있더라. 이게 20이 선물이 아니다, 그죠? 20번지를 한 번 더 가야죠. 네, 갔더니 뭐가 있어요? 22가 있네요. 네. 그래서 22를 가져오겠다. 어떤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네, 값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CPU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클럭 펄스 동안 네, 실행되는 기본 동작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내의 명령어가 네, 실행되기까지 세분화된 동작이다라고 그랬고 하나의 클럭 펄스 동안 수행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클럭 펄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이런 거죠. 네. 자, 0이다,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나느냐, 그걸 무슨 단위라 그랬죠? 헬스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클럭 펄스가 수행되는 동안에 명령어가 수행이 된다 그죠. 그래서 1초 동안에 클럭 펄스가 많이 일어나면 더 많은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싶은데 CPU가 나는 명령어를 수행하고 싶은데 클럭 펄스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얘는 명령어 수행을 못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의 클럭 펄스가 일어날 때 명령어가 수행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의 클럭 펄스가 일어날 동안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이 된다. 그건 틀립니다. 이 하나의 클럭 펄스가 일어날 동안에 1개 이상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작은 명령어, 하나하나의 명령어다라는 거죠. 이 명령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또 이루는 거겠죠. 자,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은 뭐냐면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다 라고 합니다.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PU 속도를 나타내는데 사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20GHz다라고 그랬는데요. 20GHz인 경우 CPU가 1클럭 주기에 수행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여기가 교재에 어때? 2GHz다라고 나와 있죠. 2GHz인 경우 이제 얼마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죠? 1초에 20억 번을 20억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클럭 펄스가 20억 번이 일어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그 한 번 클럭 펄스는 몇 초냐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 1초에 5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의 클럭 펄스는 몇 초가 걸리나요? 몇 초예요? 5분의 1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초에 20억 번 클릭이 일어나니까 한 번 클럭이 일어날 때는 어때요? 20억 분의 1초가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정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동기 고정식이 있고요. 동기 가변식이 있어요. 자,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네. 고정이다라는 거죠. 고정식. 그 다음에 동기 가변식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자, 인거는 뭔가 시간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고 얘는 시간을 뭔가 다르게 설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식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자, 이 고정식이다. 그러면 그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얼마를 할당을 해야 되느냐. 그게 또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동작이 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수행 시간이 가장 긴 것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으로 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수행 시간이 비슷한 것끼리 있으면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어기의 구현이 이제 간단하다. 하지만 CPU의 낭비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얘가 1초 동안 수행되는 거고요. 어떤 것은 10초가 수행되는 거고 아주 극단적인 걸 생각을 해서 100초 동안 수행되는 게 있다. 그럼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다 100초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초만 수행하고 나서 99초 동안에 CPU는 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CPU의 시간 낭비가 심한 거죠. 컴퓨터 속도를 올리려면 일단 CPU는 나는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데 99초 동안 CPU는 스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행 시간이 비슷하다면 이 동기 고정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동기의 가변식은 뭐냐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1초에서부터 5초인 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니네들은 5초를 해. 5초를 할당을 해. 그리고 이제 또 100초가 걸린 것에서 1000초가 걸린 것들은 이제 1000초로 할당을 해서 니네들은 1000초를 할당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룹화해서 구현하는 기법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은 더 복잡해지겠죠? 구현 방법이.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오퍼레이션의 수행 시간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집단을 형성을 해서 수행 시간을 집단마다 다르게 형성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사이클 타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동기식이다라는 것은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을 다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이 돼요. 이건 어떠세요? 너무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다음 단원에서는 CPU의 메이저 상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네, 메이저 상태는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